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등극, 월가 추천, 미국이 150조 투자한 이 주식 24년 AI 세계 1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뭐 세계 1위 됩니다, 뭐 됩니다, 뭐 인생 역전 승부주가 됩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못 믿는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저는 늘 크게 갈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다. 못해도 20배, 못해도 뭐 2배, 3배, 뭐 이렇게 크게 갈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리고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실질적으로 몇 가지 종목만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했다? 작년이 아니죠. 그 재작년에 여러분들에게 1년 전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되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지금 17,000원대까지 있던 종목이 2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10배 이상 상승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또 이슈됐던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전에 소개시켜드리고 2,000원대 있던 종목이 9,680원까지 대략적으로 5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이제 여러분들 소룩스라고 아실 거예요.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제가 4월 21일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 4월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룩스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4월이 끝난과 동시에 주가는 20배 이상, 20배 이상 올라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전 세계 1위가 될 만한, 분명하게 이제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고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시장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슈를 좀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뭐 2년 2개월 만에 추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 자체로도 이슈는 커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뭐 1위를 하고 말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보통의 이런 이 큰 기업들이 뭐 했어요? 시총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이제 신고가라는 걸 달성하게 되면은 이 관련 테마주로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이 흐름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기업 자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총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보면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애플의 차트예요. 자, 물론 애플이 무너진 게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너진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한 게 아니고 애플이 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건데 뭐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뭐 했다? 올라가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되어 있는 이 테마로서 시장의 모멘텀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자, 특히나 이제 월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자, 뭐 때문에 월가가 연초부터 아무래도 이제 S&P 지수 5100 간다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증시에 대한 강한 상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런 강한 상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봤더니 뭐 때문이다? 이 AI 열풍 때문이고, 이 AI 열풍이 이어지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엔비디아 등도 있긴 하지만 이 AI 관련주가 강력한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뉴욕 증시를 이끌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기업의 주가가 여기서 시가총액 1위를 찍고 신고가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고가 랠리로서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뉴욕 증시를 견인할 수도 있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를 견인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기대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좀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상승 속에서 뉴욕 증시의 이 주도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뭘 봐야겠어요? 이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의 테마 형성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이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월가 같은 경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도 선별적인 수혜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고요. 찾아봐야 된다. 선별적인 수혜를 이제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이 뉴욕 증시에서의 수혜주는 뭐로 본다라고 하냐면은 이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수혜 뭐 이런 이 수혜주로서 지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관련 모멘텀을 보라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얘네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당연하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이 AI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보다시피 애플이 밀린 게 뭐 때문이다? AI 열풍에 밀린 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요, AI거든요. AI.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사실 애플가 그 월 같은 경우는요, 이 AI를 보라는 거고, 그럼 이 AI 안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챗GPT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이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고, 오픈 AI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고, 사실 이 AI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더니 이 AI 열풍에서 오히려 월가가 지금 콕 집은 게 뭘 집어버렸냐고 하면요, 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뭘 봐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속에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실적과 함께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AI 열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식기 식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AI 열풍이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AI의 성장과 함께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출발하지 못한 건 뭐다?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이제 월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플 제치고 시가총액 1위 등극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AI의 성장도 틀린 건 아니지만 AI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성장을 뭐에 더 집중을 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시총액 애플이 추월한 것은 뭐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성장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따라오는 건 뭐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 분야가 성장하게 되면은 뒤따라오는 게 누구냐고 하면 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생각 안 하고 있는데 AI와 뭐라고 합니까? 동반자라고, 동반자. 그러니까 AI가 가면은 내나 클라우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아직 시장에서 이슈를 못 받을 모멘텀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뜨면 나도 날라간다. AI가 가면은 클라우드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AI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챗GPT를 시작으로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뭐예요? 아직까지 올라간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월가 입장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은 저가형 주식인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들이, 그러니까 월가들이 뭐예요? 클라우드를 봐라. 눈여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되게 이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국내 이제 서비스 3사 기업들도 올해 신규 먹거리는 아마 클라우드가 되지 않을까. AI 시장이 이제 성장함과 동시에 클라우드가 충분히 먹거리로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서비스 3사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뭐 하고 있어? 1위를 고지하기 위한 고지전에 이제 불붙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최근 이 CES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고 하면요. 이 CES에서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뭐 한다? 모든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며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열풍이 클라우드 업계와 기술을 많이 바꿀 것이다. 내나 뭐예요? 생성형 AI가 뜨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다.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익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월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요. 아마존이 올해 사상 최고가 복귀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클라우드 사업 수요 등이 아마존의 성장 추세와 마진 개선이 다른 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존도 아마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과 함께 아마존이 다시 사상 최고가 복귀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엄청난 이 기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 특히나 뭐라고 해요. 자, 주가가 역사적으로 배수와 비교해서 싸지 않고 예상 실적을 능가하고 있으며 컨센서스 추정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마존 같은 경우가 뭐한다.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와 달리 S&P 500에서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7개 주식, 즉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뭐예요?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럼 이번에 아마존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기록을 세워버린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또 아마존이 부각이 되는데 그 아마존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나 이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이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클라우드 사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한싹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싹.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요? 미국의 빅테크 클라우드 150조 투자.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빅테크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150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뭐가 돼요? 아마존과 협력사가 재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아마존을 통한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한싹 같은 경우는 뭐 한다? 1100개 이상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진출했고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인 누구?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아까 얘기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나와버리죠. 등과 파트너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이 부각이 되면서 또 뭐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본다라고 하면 상장 이후에 내리 하방만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현재 이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25,000 돌파와 함께 신고가로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싹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시황적인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황적인 부분 말고 나는 길게 가는 거 말고 난 빠른 단타 좋아요 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